안녕하세요. 문장입니다 영 구독자 여러분, 인국영 정다연입니다. 네, 오늘은 문장입니다 영 마지막 회입니다. 게스트 없이 이제 문장입니다 꾸려왔던 식구들끼리 조촐한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저 정다연 씨 외에도 이제까지 문장입니다 영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신 분이 계시죠. 늘 카메라 뒤에 계셨던 최봉기 PD님을 모시고 오늘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최봉기 P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봉기라고 하고요. 문장입니다형 영상을 촬영 및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질문지를 좀 써서 왔어요. 이거를 한번 뽑아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뽑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서로에게 서운했던 일이 있나요? 나도 왜 그랬어? 서운했던 일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동기 형이 또 일도 바쁘고 빨래를 혼자 하고 있다는 게 참 다현님에게 서운했던 점은 없었습니다. 너무 재미없나? 저는 인국영 소설가랑 같은 집에서 사는데 영상 좀 빨리 해달라고 독촉할 때 눈이 감겨가면서 막 편집하고 있는데 인국영이 자꾸 편집 좀 빨리 해줄 수 없느냐 채찍질을 했다. 돈 받고 이걸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이를테면 2시간 정도의 어떤 촬영 분량이 있다 그러면 공경이 2시간을 쫙 보고 보면서 일일이 그거를 커트하고 정리를 하는데 반으로 줄이면 1시간, 다시 또 1시간 처음부터 다시 보고 그 반 줄여도 30분 줄여도 15분. 근데 이거 한 번 집중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2시간이라고 해도 2시간 쫙 보는 게 아니라 멈췄다가 뭐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주말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죠. 그래서 참 고생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잘 준비했다. 나 그냥 아가리 아예 자기 이름을 제외한 두 사람의 이름 중 하나를 택하여 N행시 하기. 정다연 신으로 네, 부르겠습니다. 정말 서운한 거 없었습니다. 다현님께 연이 계속 오랫도록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커트. 네가 해봐. 난 정다연을 합니다. 정신 차려. 둘 다 연구 없다.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저는 최봉기로 하겠습니다. 최고지 봉기님은 봉 타고 놀래요? 기를 쓰고 화이팅! 그 N행시 백일장을 했었죠. 정지양 소설가, 이종민 시인, 조윤진 시인 이렇게 모셔서 했었는데 정말 세 분 다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밝게 웃어. 나라면은 그 캐스팅에 응하지 않았을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문장입니다형 멤버가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빌려줄 수 있다 없다. 둘 다 있다. 총 200만 원을. 오. 저는 물론 가능하고요. 어떻게 갚아날 것인지 계획서를 받을 겁니다. 인국영 소설가 그 폰에 살생부가 있어요. 빌려간 친구들의 이름이 쫙 있습니다. 돈을 잘 꺼주는데 대신 확실하게 갚아야 됩니다. 이자는 없지만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냅니다. 돈 얘기 제일 좋더라. 문장입니다 영을 하면서 가장 기뻤을 때. 야. 저희가 최근에 김금희 소설가님 모시고 고민 상담 받았잖아요. 사연에 채택된 분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긴 글을 남겨주신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너무 뿌듯하고 이걸 하기 잘했다, 이 컨텐츠를 진행하기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뻤을 때라. 구화 퀴즈쇼 그 촬영이 무사히 끝났다는 게 제일 기뻤어요. 다시는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집에 문제가 없는지 검수 차원에서 그 출연자 분들께 이제 다 보냈는데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 썩 재밌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연출을 잘했냐면서 출연자분들한테 칭찬 듣고 주변 분들한테 재밌게 잘 봤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좋았고, 인국영 소설가가 동료 작가들한테서 재밌게 잘 보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한 게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가장 기뻤을 때가 사실 누군가가 저한테 문장님들 잘 보고 있다 진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때 직접적일 때도 있고 문자 메시지일 때도 있고 댓글일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기뻤어요. 그때 사실 좀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이게 누가 보고 있을까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또 관심 못 끌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들을 계속 들여다봐주고 있다는 게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설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다현님 첫 인상. 다현님을 처음 봤을 때 사실 좀 친해지기 어려운 인상이었어요. 약간 차가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 되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될 분이다 생각했어요. 이제 앞으로 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만남부터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무리수를 던진 거죠. 다현님의 지금 나왔지만 그 당시 아직 나오기 전이었던 시집 제목 가지고 제가 무리수 장난을 쳤었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도 참 죄송한 일입니다. 안 죄송하잖아. 많이 죄송한 짓. 다시 돌아가도 할 것 같다. 최봉기 PD는 사실 저랑 알게 된 지 거의 뭐 10년이 다 돼가는 사이라 첫인상이랄 때 좀 약간 희미해진 부분도 있지만은 처음 봤을 때도 되게 예의 바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구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다가가기 좀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나도 너 별로였어. 알고 봤더니 저랑 성격이 비슷하더라고요. 동족 혐오 같은 느낌이 있었죠. 저는 처음에 구경님을 봤을 때 참 재밌는 사람이다. 잠깐만 이거 칭찬이 아니네요. 그 심장 소리 낼 때 되게 재밌다, 유쾌하다. 저 사람이랑은 유튜브를 해도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었고 되게 예의 발랐었어요. 예의도 있고 위트도 있으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봉기 PD님은 촬영 때 이제 처음 봤는데 옷 잘 입는 귀여우신 분이 딱 앉아가지고 사투리를 약간 쓰시면서 깔끔한 인상에 귀여운 사람이다라고, 그리고 우리 셋이 조합이 되게 좋겠구나, 내가 여기에 잘 묻어가면 되겠구나 되게 안심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는 다현 씨 처음 봤을 때 와, 키 크다. 첫인상은 딱 그 정도? 청바지에다가 검은 컨버스 신었는데 맞죠? 닥터마틴이에요. 다시 검은 닥터마틴 그렇게 신었었는데 그 조화가 좋았다. 각자에게 서로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람 원투. 그리고 두 번째는 구경이랑 같은 곳에 이제 살고 다현 씨도 이제 저희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기 때문에 또 좋은 친구가 한 명 생겼다. JJ라고 하죠. 지역 주민. 나에게 임구경과 최봉기란 인생의 기쁨이다. 제발 이러지 말자. 저 촬영을 횟수로 거듭할 때마다 재밌고 기다려지고, 제가 평상시에는 되게 생각도 많고 텐션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들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텐션이 올라가고 나를 정말 기쁘게 만들어줘서 재밌고 정말 신나게 해주는, 최고의 칭찬입니다. 네, 인생이 약간 엔돌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먼저 저기 두 분이랑 처음엔 일단은 일은 일이니까 저는 좀 차갑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파트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동료가 되고 좀 동지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인 걸 넘어서 뭐 친구가 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비슷한 선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것처럼 같은 위치에 서로 이렇게 서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있을 때도 되게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거짓말, 그건 좀 거짓말이에요. 너무 이빨은 말이었나? 아 나왔네. 가장 진행하기 힘들었던 에피소드는 보고 있나요, 송승헌 씨? 송승헌이라고 하고요. 당신이 가장 조회수가 안 나올 거라 했던 그 퀴즈쇼 이렇게 최단 기간에 거의 상위권이죠. 1화 제외하고는 가장 높지 않을까. 제가 농담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송승헌 씨한테도 직접 했던 얘기지만은 우리 퀴즈쇼 촬영할 때 송승헌 씨 마지막에 게스트로 딱 오셨잖아요. 처음 뵙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캐릭터인 줄 몰랐던 거지. 표정이 약간 차가우신 분이었고 화가 나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아 이번 촬영 큰일 났다. 이런 무례한 방송 한다는 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퀴즈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퀴즈쇼에 적합한 인물들이 아니었어. 노래를 트는데 노래를 다 모르고. 그럼 이번에 팝으로 해볼게요. 팝. 싫고. 한번 음악 문제 한 번만 더 내볼게요. 평소에 음악은 좀 들으시나요? 그냥 AI가 추천해주는 거 들어요. 오, 나 식은땀 난다. 형 에어컨 돌려. 약간 열 올라서 이제 승부욕이 딱딱 뛰어야 되는데 다들 되게 신중해. 최고로 예상을 빗나갔던 에피소드여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송승헌 씨는 알고 보니까 수줍음이 많고 되게 재밌으신 분이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찍으면서 힘들었던 거, 저작권 관련해서 그걸 하는데 웬만해서는 자막을 다 쓰고 싶은데 자막을 쓰려면 줄이는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작권 관련해서 그거 할 때는 내용이 다 중요하다 보니까 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촬영 내내 시무룩해 있었죠. 이 자막 다 언제 치냐 이 생각이 있었는데 자막을 안 쳐버렸죠. 근데 그것도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동료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출판 계약을 해야 될 때 그거를 꼭 보겠다고 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메리 변호사님의 강연을 들으러 간 사람도 있어요. 네. 지금 당장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해주고 싶은 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주고 싶은 거. 돈을 주고 싶어요. 돈과 집을 주고 싶어요. 근데 갑부라 갑부. 아니 블루베리 농장 있잖아. 블루베리 농장. 실제로 다현 씨가 우리 이제 집 사는 꼬라지, 전자레인지가 이제 저희 집에 없어가지고 그걸 꼭 주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제 한사코 거절했었는데 한 번만 더 말하면 저희들이 받을 생각이었거든요. 딱 한 번을 안 물어보더라고. 근데 진짜 줘도 돼요? 농담이야. 흔들렸다.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에피소드는? 그 작가들 불러놓고 노래방 기계로 노래 시키기. 문학기행. 그 인구경 생가 탐험 같은 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인구 생각 왜 문학기행이야? 문인이니까. 대구도 가가지고 이렇게 딱 포도밭 딱 보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조금 사적 욕망인데 블루베리 따기. 그것도 좋다. 정다현 시인이 갖고 있는 논맞이 그 블루베리 농장. 그만하세요.
자, 마지막 하나 남은 질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 1이 마무리되고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이제 오늘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에 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하고 싶었던 에피소드 중에 윤구경 생가를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유럽으로 제가 영상을 찍고 편집하다 보니까 어느덧 에피소드 10까지 오게 되었고 거기에 반응도 보여주시고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월 8일 토요일 지금 오후 4시 한 40분가량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저희 구독자 609명입니다. 한 분 한 분께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이렇게 또 저희를 오래도록 지켜봐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행복하고 정말로 고마운 마음입니다. 1년만 문장 입진 청년 간사로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인데 좋은 소식이 있죠. 청년 간사는 이제 은퇴하지만 문장입니다 형은 계속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문장 입진 측에 고마운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시즌2로 다시 한번 구독자분님들을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희 천 영상 언제쯤 올라갈까요? 글쎄요. 12월에 시즌2 1화를 업로드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2-3개월 남짓되는 시간 동안 저희가 리프레시도 하고 미리 영상도 찍어둬서 이제 시즌2에 더 양질의 더 재밌고 즐거운 콘텐츠로 다가올 수 있도록 미리 좀 준비를 갖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고 앞으로도 신세 많이 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I'll be back.